예, 재래아빠저 유윤수입니다. 오늘은 그 임대보증금 보험이 가입 조건이 좀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임대주들이 상당히 어렵고 사망 선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오늘 어쨌든 간에 그 좀 무거운 토픽이지만은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의 공시가가 급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정부에서 공시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가 급락했는데,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서울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허그. 거기에다가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보증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5월경부터는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역전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여기 서울 은평구 빌라 임대사업자인 A씨가 운영 중인 빌라 원룸 중 한 채가 이제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공시가를 갖다가 예전에는 1억 800원이었는데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이걸 1억 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씨가 이 원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 최대, 사실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1억 2,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는 5월부터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140%지 않습니까? 이게 공시지가에 1억 원이면은 1억 원에다가 140% 곱하고 나서 거기다 90% 전세가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라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만약에 원한다면은 전세 계약 만기까지 2,4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주택자면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인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역전세는 초비상이 걸렸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3월 26일자 여기 지금 언론 보도에 머니투데이에 보면 수천만 원 어디서 구해요? 공시가 후폭풍에 빌라 주인들 초비상이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허그 지금 서울도시보증공사가 있는데, 이 서울에 지금 교대 쪽도 있고 역삼역 쪽도 있고, 이 경기도 쪽에는 여기 남부지사가 있어요. 여기 수원구청 쪽, 구청 쪽이에요. 구청역에서 가깝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입 기준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경됐냐? 전세가율을 예전에는 100%였어요. 근데 지금 90%로 변경됐습니다. 5월부터 변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주택 가격 산정 조건도 공시지가가 예전에는 다세대 주택은 150%, 단독 주택은 170%였거든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150%에서 140%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140%에다가 90% 하면 126%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현재가가 1억 5천인데 공시가 1억 800이면은 이게 지금 1억 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럼 반환 보증금은 1억 원에다가 1.26을 곱하면 1억 2,6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세 대금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만기까지 1억 5천에다가 1억 2,600밖에 반환 보증 금액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오히려 2,4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지금 1억 5천에 전세가인데 지금 1억 5천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2,400만 원을 갖다가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것이 발생한다 이거죠.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임대주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 힘듭니다. 이거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정부는 그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좋지만은 이걸 내놨거든요. 근데 5월부터는 서울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 가율을 갖다 100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00에서 90%를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산정 기준도 150%에서 140% 낮췄다. 그래서 1억 원의 집이 전세 보증 가입 최대 금액의 1억 5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아까 그 140%에다가 90% 하면 1.26이 되니까는 1.26 곱하면 1억 2,6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시가가 추락하락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시가가 하락하면은 전세 보증금도 그에 맞춰서 내려야 되니까는요. 이 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받을 명분이 없다는 거죠. 결국 보증금을 줄인 만큼 일부는 월세로 받는 선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 받아도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전세 대금을 갖다 사실 뭐 대출 받아서 주든지 아니면 현금이 계신 분들은 줘야 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경우에는 그 전세 대금 그 반환 금액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주들이 지금 해피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부글부글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집 주인들이 당장 목돈을 구해야 불만이고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이 생겨서 불만이다. 이게 뭐 사실은 쌍방이 지금 해피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더 어려워져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는 뭐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 가입하면은 뭐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전세 대금은 어디서 마련하죠? 그 차액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 부동산 중개업체 그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은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공시 가격이 지금부터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의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거의 100가구 중에서 71가구예요. 그럼 71% 그 저 임대주들은 그 세입자들 기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차액을 갖다가 보존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제가 볼 때는요. 5월부터 지금 역전세난이 분명히 발생해요. 이유는 보증보험 변경으로 인위적인 역전세난입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소송으로까지도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임차인 등기제도, 등기 명령제도도 있지만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구제하기는 장치다. 너무 세입자들만을 어떠한 위주의 정책을 피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지금 뭐 보증보험 하는데 서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교통비, 서류비, 구청에서 뭐 서류 떼는데 또 돈 내고 떼지 않습니까? 거기다 교통비 들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지금 뭐 국세나 지방세를 갖다가 체납한지 그 서류까지 떼가지고 지금 그 서울보증보험에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힘듭니다, 사실. 그 와중에 지금 보증보험 이 반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들이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힘들어서 사실 임대사업을 갖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현금 여유가 없는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 같다. 올해 전세 만기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전세 임대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특별히 주의를 필요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갖다가 전세율이라든지 주택 산정 기준이 틀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반환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공시지가가 대폭 낮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종합부동산 부담은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은 아파트 주민들만 살리고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뭐 그저 다주택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만 잡겠다는 것이냐. 역전세가 늘어나면 사회적인 갈등을 당연히 번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이거 저 전세 임대차가 돌아올 때 이거 지금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인이 이것도 이제 언론 보던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시된 경우에는 등록 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미가입 시에는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갖다가 곧 발의하겠다. 너무 이거 사실은 그 임차인들을 위한 어떤 그 임차인들을 행복해야 되는 거지만 임차인들을 위한 어떤 그 제도가 너무 강화되고 소유주분들은 사실은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갖다가 좀 힘들더라도 이걸 끌고 갈 수가 힘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도 제한하겠다. 7월까지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도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전에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사실은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들도 임대인과 모의해서 시세를 부풀리는 피해 등을 키운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해라. 그리고 협회 추천 법인 감정가만 인정하겠다. 전세가율을 갖다가 지금 90%로 하향 조정과 감정평가 사의 그 시세 부풀림 방지 등을 위해서 허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저 서울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SGI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동일하게 적용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하는 건 좋지만은 임대하시는 그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을 다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임대주들이 지금 뭐 임대사업 할 수가 없고 거의 사망 선고에 이르렀어요. 임차인의 권리 보증을 위해 임대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확인 후에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에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다가 해지할 수 있는 특약까지 중개사 범용계약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새 임대인은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약사항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과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는 동시에 계약시 유의사항 확인, 전세가율, 전세보증상품 등에 대한 의무사항과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 확대를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하나하나 언론 보도가 뭐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게 너무 임차인들의 편중되어 있는 정책이지 임대인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밤잠을 설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주들이 과연 이거 임대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한 분 한분이 걱정거리죠. 굉장히 큰 걱정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저 또한 고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8일 그 박상혁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그 서울보증공사에서 그 자료에 의하면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작년도 8월부터 11월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국내 법인 개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71만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38만 가구인 54%가 부채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 앞으로 뭐 이거 선순위 그 채권 그거를 하고 나면은 근저당 설정 그걸 빼고 나면 사실 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이 주택들의 보증금 총액만 43조, 44조의 원을 짓게 됐다. 심각합니다. 이제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어쨌든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이거는 뭐 아파트도 똑같은 경우예요. 다세대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그래서 그 깡통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0년 8월까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우선 갚아주고 그 후에 집주인의 그 집을 팔아서 처분해서 돈을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도시보증공사에다가 그 보증보험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그 가입할 때 다양한 서류들 중에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서울도시보증공사의 그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여기 좀 잠깐 나와 있는데, 서울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은 순자산이란 것은 물론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지만 지금 60배로 제한돼 있다. 작년 말 52.9배로 한도에 육박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시지 못하는 어떤 임대주들을 위해서 일단은 지금 집을 팔기 전에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대신 대납해 준 것이 거의 지금 50 엄청나잖아요 금액이요. 거기다가 지금 허구는 사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지금 부실화될 확률이 많다 이거죠 지금. 내년부터는 새 보증이 중단되면은 이게 만약 부도가 난리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힘들어지면은 도시보증공사도 전세 세입자는 물론 아파트 청약 당첨자와 건설사까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1조 원을 갖다가 증액한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은 증액은 해야 되겠죠. 세입자들을 지킬 유일한 안전장치가 이제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심각한 예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인 김 씨의 경우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라를 3억 원의 전세를 내놨는데 공시지가가 2억 9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9,4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강화된 반환 보증보험 기준에 맞추려면 최대 1억 9,400에다가 1.26을 곱하면 최대 2억 4,440만 원의 전세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3억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 4,444만 원만 그 전세를 놓을 수가 있냐 이거죠. 강제적으로 지금 5,556만 원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역전세난이랑 틀린 거예요. 2008년도나 2012년도랑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반환 보증 기준에 따르면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여기 보시면요, 구로구의 또 다른 주택 경우 전세가가 2억 3천인데 공시지가가 작년도만 해도 1억 5,400이었거든요. 만약에 근데 지금 요번에 1억 4,500으로 내려가서 전세 보증금이 1억 4,500에다 1.26 하면 1억 8,2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대금을 갖다 2억 3천에서 1억 8,270원을 빼면은 약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나는 거죠. 이건 역전세난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인위적인 거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가가 2억 3천이 뭡니까? 2억 4천에 들 수 있는 거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 1,5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5천만 원에 6천만 원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면서 임대사업자인 지모 씨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DSR 규제, 다주택자도 DSR 규제로 대출의 꿈을 꿀 수 없다. 대출은 빌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대출도 못 받게 하면은 결국 임차인들도 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면은 임차인과 임대인, 보증기관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일이 아마 5월 달부터 아마 서서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진짜 이거 국토부의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머리여전히 빠르신 분이니까 이거 빨리 이해하셔가지고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150%를 갖다가 준수하시고 전세가율을 갖다가 90%라 가지고 100%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들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거 돈 대부분이 지금 아까 거의 70%가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거든요. 30%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주택 그 임대인협회가 있는데 협회장님이 그 성창엽 그 이 회장께서도 어떻게 여기 얘기하시냐면은 고금리로 인해 역전세를 갖다 모두 전세 사기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선의의 피해를 키울 우려가 크다. 역전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2009년도나 2012년도 역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통해서 피해를 확산 방지했던 것처럼 보증기관이 아닌 임대인 스스로가 반환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소한 보증금 반환 목적의 한정된 대출에 대해서 추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일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아예 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보험과 같이 모두가 가입은 가능하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조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진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이러다간 임대사업자들이 이거 임대사업을 갖다 끌고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우려되면서 걱정거리가 되면서 이거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 민간 일반 임대사업자를 좀 주민법 아래서, 주민법이 아니죠. 이건 주민법 아래서 이걸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래아빠저 유윤수입니다. 감사증정 이벤트를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3년 지금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3개 정도만 남기시면서 스크린을 갖다 캡처하셔가지고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4월 22일까지 제가 통보 예정이며 그 통보를 받으시면은 받으실 주소를 갖다 네이버 쪽지로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증정책은 저가 이제 부동산 집필 책 중에서 30명에게 책 한 권씩을 증정하겠으며 우체국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값이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책은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절세 전략이라든지 임대차 3법 완전 정복,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전략 책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중개사분들 잘 몰라요. 세무사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면서 임대사업자거든요. 당장 지금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을 위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과 세입자들이 다 두 사람이 전부 다 상생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수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좀 용기와 희망을 좀 격려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분위기를 담은 그 영상과 함께 진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고맙습니다.